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, 구독,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. 제목: 보일러실에 핀 국화 한 송이.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랑은 어머니의 뒷모습 속에 있다. 내가 대학에 붙었을 때 우리 집엔 잔치가 아니었다.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며 나와 동생을 키웠다.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 합격증을 들고 어머니 앞에 섰을 때 나는 마냥 웃었다.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 망설이다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. 가야지 그럼.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니. 그 말 뒤로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서울로 올라왔다.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살았다. 기숙사 생활, 새 친구들, 벅찬 강의들. 그러다 어느 날 겨울방학 때 몰래 내려갔던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한다. 그날 밤 기차를 타고 집 앞에 내렸을 때 마을 골목은 조용했다. 아파트는 없고 단독주택만 있던 시절, 나는 몰래 들어가 놀래켜드릴 생각으로 대문을 열었다. 그런데 안방은 텅 비어 있었다. 불 꺼진 부엌을 지나 마당 한쪽 보일러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. 조심스레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어머니가 조그마한 정이난로 하나를 끌어안고 자고 계셨다. 무릎 담요 하나, 낡은 패딩 하나 걸친 채 보일러실 한쪽엔 작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내가 쓰던 방 안에는 뜨끈한 전기장판 불이 켜져 있었다.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. 어머니는 당신 방 대신 나 없는 내 방을 따뜻하게 해두셨다. 혹시라도 내가 예고 없이 올까봐.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.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. 그날 나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았다. 조용히 내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울었다. 따뜻하고 미안해서, 미안하고 고마워서.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. 왔구나. 기차 많이 흔들렸지?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아침 밥상에서 국 한 그릇이 그렇게 짠 줄 처음 알았다. 지금도 겨울이 되면 난 보일러실 불빛을 떠올린다.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방은 어머니가 계신 그 작은 공간이었다. 그리고 가끔 누군가 말없이 내 등을 두드려 줄 때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국화 한 송이가 핀다. 오래도록 기다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는 그 이름, 어머니. 제목: 찬밥 한 공기의 기도. 가장 맛없는 밥에도 어머니는 사랑을 담는다. 나는 어릴 적부터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다녔다. 친구들 도시락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계란말이, 햄, 고기볶음이 푸짐했지만 내 도시락은 늘 검은가에 뿌린 보리밥에 조그마한 멸치볶음, 무생차에 한 숟갈이었다. 처음엔 창피했다. 너네 집엔 햄 없어? 야, 너네 밥 왜 이렇게 딱딱하냐?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울고 있었다. 어느 날 친구들과 도시락을 바꿔 먹자는 장난이 시작되었을 때
나는 순간 겁이 났다. 내 도시락이 들킬까봐, 내 집 사정이 알려질까봐.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엄마에게 소리쳤다. 왜 우리 집만 이래? 맨날 보리밥에 멸치. 나도 흰밥 먹고 싶단 말이야.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. 그저 조용히 내 도시락통을 씻으셨다.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.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. 다음 날 도시락을 열었을 때 처음으로 흰쌀밥이 들어 있었다. 계란 한 조각과 장조림 몇 조각까지. 나는 너무 기뻐 그날 도시락을 감추지 않고 자랑스럽게 꺼냈다. 친구들도 맛있겠다며 부러워했다. 하지만 밤이 되자 어머니는 지쳐 보였다. 자정이 넘은 부엌에서 나는 불 꺼진 채 밥을 먹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. 찬밥에 고추장 한 숟갈, 물도 없이. 엄마, 왜 찬밥 드세요? 아무것도 아냐. 그냥 남은 거 먹는 거야. 나는 그때 알았다.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주기 위해 어머니는 냉장고에 남은 찬밥을 꺼내 물 없이 넘기셨다는 걸. 그날 이후 나는 도시락이 부끄럽지 않았다. 검은 게가 박힌 보리밥 위에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서. 시간이 흘러 나도 어른이 되었고 도시락을 싸줄 아이는 없지만 가끔 무심코 밥을 남길 때면 그날 밤에 어머니가 생각난다. 찬밥 한 공기를 물 없이 넘기며 자식에게 따뜻한 한 끼를 기도하던 그 모습이 사랑은 뜨겁게 차려낸 밥상보다 말없이 비워낸 그릇에 더 많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른다. 제목: 버스 정류장에서의 약속. 사랑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서 있다. 어느 날 회사에서 몹시 지친 채 퇴근하던 길이었다.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11월. 나는 우산을 펼치며 터벅터벅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. 그런데 문득 그 자리에 선 어떤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. 그분은 허리가 굽은 옅은 갈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셨다. 낡은 천 가방 하나, 손엔 플라스틱 비닐봉지, 바지 밑단은 젖어 있었고 신발은 다 해져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단정하고도 다정했다. 그분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고 계속해서 도로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셨다. 마치 누군가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사람처럼. 순간 어릴 적 우리 엄마가 생각났다. 내가 학원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오던 시절 엄마는 늘 버스 정류장 앞 가로등 아래 서 계셨다. 나는 엄마를 보며 아니 오지 말랬잖아. 퉁명스레 말했지만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. 그래도 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. 바람 불면 추울까봐 나왔지. 그렇게 매일 내 퇴근 같은 하교 시간에 맞춰 서 계시던 엄마. 이제 와 생각해보면 엄마는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던 사람이었다.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버스가 아무리 늦어져도 엄마는 거기 있었어. 내가 올 때까지.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본 그 할머니도 어쩌면 누군가의 엄마일 것이다. 아직 오지 않은 자식을 기다리는,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. 나는 자리를 떠나며 조용히 눈을 닦았다.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다림이 되어줄 수 있을까
생각했다.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큰 소리 없이 같은 자리에 머물며 우리를 기다린다. 삶에 지치고 길을 잃고 늦게 도착해도 상관없이 언제든 돌아오라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. 제목: 세탁소의 불빛. 세상의 어떤 전등보다 따뜻한 불빛은 어머니의 손끝에서 켜진다. 내가 살던 동네 골목 끝엔 아주 작은 세탁소가 하나 있었다. 손님도 많지 않고 간판은 색이 발에 있었지만 그 세탁소는 늘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. 그곳은 우리 집 그리고 어머니의 일터였다. 아버지 없이 우리 3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는 낮에는 마트 청소, 밤에는 세탁소 일을 하셨다. 드르륵 드르륵 다리미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하루는 자정 가까이 돼서야 끝났다. 어린 나는 그 불빛이 창피했다. 친구들은 너희 집 가난하대, 너네 엄마 세탁소 해? 라며 놀렸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니야, 그냥 잠깐 도와주는 거야 하고 말하곤 했다. 중학생이 된 어느 겨울밤,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쓸쓸했다. 성적표는 엉망이었고 친구와 싸워버렸고 무엇보다 배가 고팠다. 길 위엔 눈발이 날리고 나는 괜히 눈물까지 날 것 같았다. 그때였다. 골목 끝 세탁소 창문 사이로 어스름한 불빛이 보였다. 내가 가장 싫어하던 그리고 가장 익숙하던 그 불빛.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다. 춥지? 이리 와. 방금 다리미 꺼서 아직 따뜻해. 어머니는 내 손을 다리미 위에 얹었다.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.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. 세상 누구도 몰라주는 내 아픔을 아무 말 없이 안아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.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불빛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. 오히려 그 불빛이 내 인생의 북극성 같았다. 길을 잃었을 때 돌아갈 곳, 쓰러졌을 때 기대어 울 수 있는 자리. 몇 해 전 어머니는 세탁소 문을 닫으셨다. 간판은 떼어냈고 다리미 소리는 멈췄다. 하지만 나에겐 여전히 그 불빛이 남아있다.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나는 그 불빛을 떠올린다.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던 한 여인의 뜨거운 삶과 사랑의 증거. 그것이 어머니였고